매출 및 영업이익 예측을 범위로 제시한다는 제목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르프 실전 분석을 현재 하고 계속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또 뭐 종 모양도 눌러주시면은 또 좋다고 하는 유튜버들도 있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재고 회전율에 그 필이 꽂혀 있는 그 요즘 뭐 그 많이들 유행하는 용어로 기승전 저는 재고 회전율 상승입니다. 그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를 그 바벨 전략이라고 제가 명명을 좀 해봤어요. 이것은 안티프레질에서 그 아이디어를 낸 건데 한쪽에서는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고 한쪽에서는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원적 전략이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보다는 더 낫다고 안티프레질의 저자 텔레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그 현자다는 별명까지 얻으신 분이죠. 상당히 그 논리적이고 또 그 수리적인 측면에서 그 증권가를 분석하고 또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은 매출 증가를 위한 목표, 그 다음에 스루풋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극단적 리스크 회피 쪽은 생산량을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재고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매출 증가를 통해서도 재고는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 상승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로서 이렇게 그 가져갈 수 있다. 이원적 전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뭐 주장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또 분석을 그렇게 좀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해가 되고 수용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예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뭐 분석까지만 해보자, 시점 분석을 해보자 하는 선에 있어서 실점 분석을 성공함으로써 계속 분석하면서 저도 그 스스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더 나가서 분석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어떤 그 예측을 해보고 싶다는 그 욕망은 항상 있게 되는 거죠. 뭐 솔직히 무슨 전문가들도 뭐 예측으로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또 물론 그 사후 예측이라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사후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가 돼가지고 무슨 점쟁이네 뭐네 해가지고 요즘에 뭐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 축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정확 그렇고 그래서 샘플을 몇 군데 회사를 다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현대차인 경우인데요. 3분기까지 46조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한 57조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도 8,376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그 비율을 항상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럭셔리한 그 고급차가 있어서 이게 그 5,75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결산을 하면은 97만 3,551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안 내고 그냥 매출을 5,750만 원에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 왜 그 예측보다도 더 이익이 나냐 그러면은 여기 남아 있는 대로 그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상향적인 그런 쪽으로만 말하자면 연말 예측을 했는데요. 또 그 비판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고 회전율을 오른다고 해가지고 계속 매출이 그 증가하겠냐? 아니면 재고만 줄이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그 10% 재고를 감소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알고리즘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은 그대로인데 재고만 줄인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이게 좀 늘어납니다. 4,764만 9천 원으로요. 여기에 이제 4,727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줄면 이게 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비는 그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은 97만 3천 원대에서 59만 8천 원대로 떨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갭과 그 매출원가의 갭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 결국은 형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기업들은 대부분 그 재고를 안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스루풋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는 원가 회계를 언제까지 표준으로 우리 기업들은 살 것이냐. 이게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회계가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루프 쪽으로 저희는 사고방식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제안을 하면은 한 스루프 쪽에서는 5,728만 5천 원 선 정도. 그래서 이제 계약이 원가 회계보다는 아까 5,750만 원이었죠. 한 30만 원 싸게 5,720만 원에 우리는 팔아도 한 70만 원은 남는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현대차가 매우 높은 기업인데요. 요거를 3.4% 증분시키는데 성공해보자. 매출을 더 일으켜보자. 이래서 26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61조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 6,100만 원짜리 매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겠죠. 판매가 더 됐으니까 여기 매출 재료비가 3,800이었는데 4,0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비 성격이니까. 그래서 1조 이게 다시 100만 원 돈으로 환원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1조 9천 원 정도 매출이 아니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고만 감소할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요 3.4%만큼 매출 재료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산을 감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재고를 감소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1조 3,450억 정도 돼서 요 갭이 한 6,370억 정도 나는 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 말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요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범위, 스코프 로 이거 예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직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연간 사업 계획을 제출한다 그런다면은 이 두 가지 숫자를 매출 계획으로 사업 계획으로 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고정관념으로서 한 자리 숫자만으로 결정이 되고 이 왼쪽에 있는 방향으로만 대부분 항상 우상향적으로만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우측에 있는 생산이나 재고를 감소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 계획을 동시에 올린다 그러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또 물론 이 제약이론 분야에 슈라겐 하임이라는 또 분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유대인인데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수치의 목표만 있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받아들여 가지고
또 이 용어를 써서 제가 이걸 바벨 전략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럼 기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4,170만 원짜리 이제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계획보다도 약간 좀 이익이 더 나니까 요거로 만족을 할 경우 요것도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했을 때고 재고를 10% 줄인다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이 여기에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1조 8천으로 2천억 정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상으로도 이렇게 이 바벨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현실적인 접근으로서는 스루풋 사고 방식으로 하는데 이 계약은 그 스루풋 쪽에서는 그 4,160만 원으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재고 회전율을 31회전,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도 기아가 회전율이 더 높죠. 그리고 2.4%만 조금 더 증분시키는 거로 하면은 매출이 2.4% 증분에 따라서 매출은 43조 6천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내게 되어 있고 단지 생산 감소와 그 재고 감소를 통해서 결산을 한다 그러면은 한 2조 2천억 원 정도, 그래서 한 3,300만 원의 갭이 있는데 그 스코프의 범위가 3,300이다. 이 범위 내에서 뭔가 탄착군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아연인 경우인데요. 제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기업 모델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경우도 그 원가 회계상으로 그 7조 8천억 원 정도 연말까지 한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계획상으로는 뭐, 이 96만 8천 원 뿐이 안 되는데, 130만 원가량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고를 그 780만 원으로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그 117만 9천 원 정도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재고를 또 20% 감소한다 그러면은 결국 영업이익은 그 매출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원가 회계상으로 얘기입니다. 한 7천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갭이 크게 납니다. 4,746억 원이나 크게 갭이 나는데 너무 갭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똑같은 알고리즘 가지고 한번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갭은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는 거는 재고를 20%나 과연 줄일 수 있겠냐가 문제겠지만은 요게 이제 퍼센테이지를 똑같이 비교를 해 보는 거죠. 매출이 아니 재고 회전율이 20% 오르는데 그것이 매출 증가 쪽으로 작용할 경우 그래서 재고가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그 마이너스 쪽은 생산을 줄여 가지고 재고를 줄이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 어떤 그 탄착군이 형성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 거죠. 그래서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이게 7조 8천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7조 한 3천억 정도도 충분히 남는다.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현업 시절 때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해서 올린다 그러면은 미친놈 소리를 듣겠죠. 야, 원가 쪽은 7조 8천억 한다는데 너는 어떻게 7조 3천억만 한다고 그러냐?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이익이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요. 현실적인 거.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을 5.4% 정도 증분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 매출이 8조 1천억 정도로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생산을 좀 감소시켜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 그러면은 9,675억 원 정도. 그래서 그 갭이 1천억 정도. 이 정도 나는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연말까지 2조 1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한 8,300억 정도,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를 감소시켜서 회전율을 올릴 경우 마찬가지로 10% 줄인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은 7천억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돼서 그 갭이 1272억 원, 영업이익 갭과 매출원가 갭이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변동이 없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루프 쪽으로 봐서 이것 똑같이 계획을 해보면은 이것도 한 2조 1천억 원 정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스루프 예산액의 그 영업이익은 그 7,639억 원인데 6.7%만 그 재고 회전율을 올려보자. 그게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이 매우 느리죠. 뭐 물론 그 유명한 그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런과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혹자는 뭐 그 제가 그 방송한 걸 보고서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세계적으로 이 의약품을 받으면 재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 얘기는 그게 그 관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반제품이 1조 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판매 대리점 성격인데, 영업부가 독립을 해서 하나의 회사인데, 이게 수수료 매출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재고 1조 원이라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가 될 때 판매 수수료만 먹는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핵심적인 것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산을 감소해서 하면은 이 매출 증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생산 감소에 의해 가지고 재고 감소했을 때 영업이익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이것도 2천억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고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57억 분이 그 증가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한 5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 원재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1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는 개념이 틀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재고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네.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밑에 이 CDMO 방식의 생산이라니까, 그래서 그 수주 항고가 한 40조 있는데, 이게 회계 기냥 없는 수주 관리로 공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이 다음번에 얘기한 현대중공업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말하자면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라는 게 기간 개념으로 하는 건데, 왜 수주장고는 기간 개념이 없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수준이 아직 좀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수주상고가 40조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도 계속 아까 매출액이 2조 1천억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납품액이 17조 8천억 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는 건지, 이 얘기를 회계 기념으로 똑같이 동일한 회계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납품액이라는 게 3분기 말이 되면은 그 매출액하고 원칙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으로 와서 보면은 3분기까지 한 6조 7천억 했으니까, 연말까지 한 8조 8천억 정도 할 거다. 그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5천억 정도 남게 되어 있는데, 이거가 재고가 15%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원래 그 적자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8조 8천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재고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5천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욕심 안 내고 요거를 원가회계상으로 끝내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재고를 15% 감소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올려보자. 이랬을 경우에 이게 바로 적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1조 1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주 그 극명하게 원가 회계와 그 다음에 재고를 감소했을 때 이 원가 회계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회사들은 결산할 때 계약 자산이나 그 다음에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 쇠뇌돼 가는 거죠. 원가 회계에 의한 어떤 이 프레임으로 그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계속 그 쇠뇌돼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돼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8조 8천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스루프상으로는 분명히 적자입니다. 4천억. 그런데 요게 이제 이 계약 자산을 좀 빨리 끝내고 제공품도 좀 줄이고 기존에 수주한 게 많으니까 그 작업하는 거니까 새로운 판매가 아니고 빨리 매출 인색을 추가로 시킨다는 개념으로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11조 7천억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그 영업이익은 한 5,200억 정도 되는데 이 작업량 감소하고 또 재고 감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나오냐 그러면 한 반 정도 이 영업이익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차이가 그래서 한 2,716억. 그래서 5천억과 그 2,500억 사이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이 형성이 될 거다. 매출액도 11조 7천억에서 8조 8천억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너무 범위가 넓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그 규모가 좀 너무 커서 말하자면은 이 회전율의 증분율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를 넘어서 스루풋 회계로 했을 때 나타나는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액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모델적인 수주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회계 기간 개념이 들어간 흐름 방식의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연초에 그 수주 잔액이 21조 있었는데 신규 계약이 20조가 들어와서 이 9월 말까지 6조 3천억 매출 인식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남은 게 36조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매출액이 잡힌 경우는 6조 3,824억이거든요. 차이가 111억 원 차이인데, 요거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있겠죠. 뭐가 있겠는데, 적어도 흐름 정도는 이렇게 다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고 회전율은 이 바벨 전략이다 하는 정의를 내리면서 새롭게 추가로 이 바벨 전략에 의한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